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15일 화요일 실전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2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반인 23일 전후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휴전 협상과 이번 주 예정된 FOMC 회의 등을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배럴당 130달러를 넘도록 치솟던 국제 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재개와 중국발 수요 감소, 베네수엘라발 공급 증가 가능성의 진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도 계속해서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29% 하락한 2,63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02% 하락한 872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래한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등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한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장 수급은 좋지를 않아요. 오늘도 시장은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 수급은 그냥 안 좋은 게 아니고 무지하게 안 좋은데 그러면 시장이 폭락이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시장 폭락이 나올 거니까 현금화 대응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저도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이 정도로 수급이 안 좋으면 이미 벌써 폭락이 나오고 2,600이 깨져야 되는데 종목들이 버텨요. 이게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도 이상한 흐름이 나왔던 게 건설주, 조선주가 먼저 움직였던 건 이제 다른 거였었죠.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쪽에 대한 수혜주, 해운주 먼저 움직였던 쪽들, 대형주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건설주서부터 해갖고 리오프닝 관련주, 오늘도 보니까 롯데관광개발서부터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여행 관련주들, 하나투어, 그다음에 모두투어, 그다음에 레드캡 투어, 노랑풍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GK에 이쪽에 다시 빨간색으로 반등 나오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쪽 리오프닝 관련주 강하고 거기다가 건설주들 최근에 강했고요. 어제는 살짝 조정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건자재 관련주들 NX, 한샘 이거 다시 강세를 주는 거 보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에 급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제약바이오주들도 계속 떨어졌었고 그리고 원래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리오프닝 준비하고 있고 마스크도 벗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지금 급락에 거듭해서 또 쪼록 떨어져가지고 지금서부터 다시 반토막이 나야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박스권 매매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인데 자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면 이제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 2,600을 어쨌든 지지를 해주고 있죠. 어쨌든 빨간색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좋아요. 빨간색이 나와주면은 종목들이 급락보다는 버텨주면서 빨간색이 나오면서 뭔가 종목들의 테마가 순환을 하니까. 자, 근데 어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엇갈렸는데 유럽 시장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완화. 근데 별 진전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완화 기대감 때문에 이제 반등을 줬던 거고 그다음 미국 시장은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충격에 대한 아마 이제 그런 대비로 일단 17일 날 우리나라 새벽에 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미국 시장은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변수로 보게 되면 여전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을 계속 폭등하고 곡물 가격도 계속 폭등을 하는 이런 이제 물가 비상 사태들 이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어제 또 유가는 또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완화 기대감 때문에 결국은 뭐 완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유가를 공략했던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그 글로벌 시장에서 큰 자금들이 들어갔던 애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유가가 어제 100달러 이하로 한번 흔들렸다라는 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 흔들립니다. 뭐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좀 흔들려야 돼요. 고점에 있는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뭐 SK가스, 극동유화,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이쪽 애들이 지금 5에서 6% 흔들리는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흔들리는 거고.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이슈를 찾아보자 보면은 지금 중국 선진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여줬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제약주들도 움직여주고 있는 게 그래도 반갑기는 한데 너무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종목을 보면은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돌파 양봉이 나옵니다. 좀 거래도 오전 거래에 좀 실리는 중이고 낙폭과대에 있었던 종목들은 꼭 제약주가 아니더라도 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의 모양들이니까 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은 버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엑세스바이오, 바이오스마트, 나노엔텍, 랩지노믹스 뭐 등등 이쪽에 진단키트 관련주 쪽인데 꼭 진단키트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메가테크 5 해가지고 뭐 탄소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약바이오 쪽도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뭐 부서를 이제 뭔가를 신설을 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지원을 하고 R&D를 뭐 하겠다. 이것도 이제 정부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뭔가를 계속 뭔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종목들이 반등을 줄 수 있는 범주 내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박스권역에서는 원래는 이제 수급이 엄청나게 안 좋으니까 지금 수급 보면요. 잠깐 수급을 좀 체크를 하면 수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투자자별 일단은 일별 왔을 때에서 코스피를 보면은 계속 매도하죠. 5천억, 1조 2천억, 5천억, 7천억, 6천 3천억, 6,300억 등등등등 계속 매도라고 이렇게 수급이 안 좋은데 시장이 버티는 게 수상하다. 그래서 버텼다가 저는 시장을 좋게 보진 않습니다만 벌써 무너져야 될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반등을 줬다는 얘기는 박스권이 2,600에서 2,800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매매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결국은 무너지겠죠. 결국은 무너질 걸로 전 예상을 하지만 아직도 안 무너지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종목들이 반등을 주면서 어느 정도 매매 타이밍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에 그리고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정부 정책 수혜주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그래서 Y노믹스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공약주에 대한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단타.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생각은 하지 말고 짧게 끊는 겁니다. 이슈가 되면 올라치면 팔고 또 쫓아가면 안 되겠죠. 다시 밀리면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그래서 지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 정도를 해주는 쪽으로 해갖고 그래서 제가 어제에서도 그저께에서도 건설주들 조정받으면은 단타가 가능하다. 왜냐면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지금 건자재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좋은데요. 하여튼간 건자재 관련주 쪽도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눈여겨 있다가 제가 요거를 오늘은 아니고 조만간에 건자재 관련주들도 적당한 가격대에 들어오면 한번 표역 종목으로 한번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매 시장이고요. 시장의 수급은 좋진 않지만 그래도 그 이슈가 되는 뭐 원자재 관련주 오늘도 보면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이것도 2주 전, 3주 전 여러분들한테 공약주 이쪽을 얘기했던 것들인데 그쪽 애들이 좀 강해요. 그렇게 이제 순환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IT 섹터들도 오랜만에 좀 반등을 좀 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는 마시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수 매우 좋지 않다. 하지만 폭락은 나오지 않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은 장기보다는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의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포스코엠텍이 3.2% 수익을 달성했고요. 수요일은 휴장이었습니다. 사마콘대선은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 서원은 1% 수익을 달성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어제 편입된 금호건설은 매수가에 미도달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82.7%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비아트론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비아트론입니다. 어제 IT 섹터들이 다들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도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이 대부분 다 떨어졌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2,600이 깨지고 밑으로 쾅쾅쾅 떨어지면서 뭐가 그렇게 막 박살이 나는 모양이 나오면은 주식을 오히려 손절하거나 공략하지 않고 이러면 되는데 안 빠져요. 신기하게 안 빠집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은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건설 자재, 건재자라고 그러죠.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은근히 지금 강하고, 그다음에 IT 부품주들도 뭐 안 빠지고 낙폭과대에 따른 지금 반등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들이 계속 나와주니까, 그래서 오늘은 패턴주예요. 그래서 장대양봉의 조정 패턴이라고 그래갖고 이따가 패턴 설명을 할 때에서 추격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조정식 공략을 하면 단타가 나오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건설인데요. 자, 건설주들이 최근에 다 강했죠. 근데 싸게 사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11,000원을 말씀드렸는데 가격은 미도달됐습니다. 11,000원을 이제 공략하자고 한 거는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떠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간 것 같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기가 외국인도 샀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간 애들이 있는데 그게 GS건설이죠. 여기를 고점을 뚫은 거는 GS건설. GS건설. 뚫었죠? 뚫었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건설도 여기서 여기까지. 뭐 금호건설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얘도 최근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얘 건설주들이 대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대바닥, 이중바닥형의 모양새를 그리고 있는 이런 좋은 모양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근데 장이 엄청나게 좋으면, 앞으로 상승장이 찾아오면 이런 애들이 이제 주도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건설주들이 계속 그 힘을 받고, 결국은 돈의 힘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밑에서 지금 기관들은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을 보니까 좋다 그랬죠, 제가. 수급을 종목별로 돌려놓으면, 자, 보면은 기관들이 많이 사죠. 투신도 많이 사죠. 연기금도 많이 사죠. 대우건설이고요. GS건설도 마찬가지. 최근에 외국인들도 많이 샀죠. 기관들도 한 달 동안 누적은 76만 주 샀습니다. 여기 조금 판 것도 있지만 연기금은 열심히 또 사고 있고. 그래서 건설 섹터들이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는 일단은 시장으로 봤을 때에서는 그동안의 주도주는 IT였지만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주도주 섹터는 바뀌는. 근데 이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의 흐름은 삼성전자보다는 현대건설이 제가 볼 때는 20배 더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야 되나요? 내려올 때 사야 되나요?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건설주가 차라리 물려도 얘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현대건설로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 수급도 한번 보면 현대건설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차트를 길게 한번 보세요. 길게 보면 이것 말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모두 있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차트가 바닥에서 이렇게 대바닥 차트를 만들어 놓단 말이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정받으면 이런 애들을 물려도 삼성전자보다는 이런 애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건데 수급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애들 이제 대형주들 뭐 급등도 안 나오는데 이거를 고점에서 지금 여기서 쫓아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호건설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얘를 얘기했던 건데 대신에 싸게 공략하자라는 얘기고 사실은 금호건설 아니고도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어제 신의 한 수도에서도 얘기해드렸는데 뭐 NX라든지 어제 신의 한 수 때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애들 조정받으면 이런 애들도 괜찮고 그다음에 한샘이라든지 리모델링 관련주 조정받으면 이런 애들을 공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LX 하우시스 예전에는 LG 하우시스였죠. 이름을 바꿨는데 LX 하우시스 이런 애들 보면 차트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금호건설급으로 올라간 게 없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조정받으면 이런 애들이 지금 건설주들이 계속 치고 움직이면은 LX 하우시스라든지 NX라든지 뭐 시공테크, 벽산, 뭐 한샘 뭐 등등등등 이런 이제 건자재 관련주들이 덩달아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또 가볍다 보니까 건설주 뭐 현대건설보다는 가볍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계속 바닥에서 치고 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처럼? GS건설처럼. 그래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가 저도 지금 GS건설처럼 종목들이 움직일까 봐 이렇게 바닥에 딱 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고 대우건설처럼 계속 올라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LX 하우시스라든지 뭐 NX라든지 뭐 금호건설이라든지 뭐 그 외에서도 뭐 해저터널 관련주들이 있죠.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자연강환경이라든지 뭔가 좀 조정을 받으면 좀 매매적으로 좀 공략을 여러분들한테 시켜드리려고 계속 째려는 보고 있어요. 근데 좋은데 문제는 좀 더 내려오면 그렇죠? 내려오면 좀 공략을 시키고 싶은 종목들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를 하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호건설은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어쨌든 시장이 조정받아서 건설주도 좀 가격이 좀 내려오면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셔라. 자, 갑자기 또 NX가 또 급등이 나오네요. 커봐요.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수급이 안 좋다 그랬죠. 저 시장을 안 좋게 본다 그랬죠. 근데 현금화 대응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지금 테마주들이 잘 움직여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관련된 공약주들 순환매로 이렇게 계속 지금 종목들을 찾기 게임으로 지금 단타 대응이 되니까 종목들이 계속 튀는 겁니다. 그럼 이제 NX 튀었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LX 하우시스도 튀겠네요. 그렇죠? NX가 지금 8% 튀었으니까. LX 하우시스 요런 애들이 이제 뒤따라가면서 이제 정보 좀 돌파하면서 이런 애들이 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는 애들은 굉장히 잘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이용을 해서 매매에 잘 참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급등명중한 종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급등명중 종목은 서원이고요. 비철금속 관련주 쪽인데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올까봐 이구산업, 대창, 서원 이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갖고 이쪽을 종목을 공략을 드린 건데 장점은 하나가 있어요. 안 빠집니다. 올라간 게 없어서. 단점은 거래량이 없고 지금 건설주, 건자재 관련주들은 가지 말라 그래도 지가 알아서 막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고 막 그러는데 특히 저가 건설주들, 최근에 해저터널 관련주들 막 다 급등을 했죠. 그런 것처럼 저쪽 애들은 막 잘 움직여주는데 이쪽 애들은 일부 몇 개만 움직이고 잘 안 움직여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철강주들이 조금 건설주에 좀 약하죠. 그래서 제가 신의 한 수에서도 지금 건설주 쪽을 공략을 더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서원 같은 종목들 수익이 났으면 팔고 어디로 공략하라?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 아니면 건자재, 리모델링. 이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른 수익이 날 것 같다. 얘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정책으로 뭐 철강주를 밀겠다. 그랬으면은 철강주가 강하게 움직일 텐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지금 이제 정부가 다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부에 대한 그 부동산에 대한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게 더 철강주보다는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일단은 어제 수익률 달성 3%가 됐는데 단기적으로는 3% 이상 수익 나면은 일단은 최소한 절반을 팔고 많이 팔면 99% 팔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건설주들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건설주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빠른 수익이 난다. 그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이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뭐 가기야 가겠죠. 올라가겠지만 빠른 쪽은 건설 섹터인 것 같아서.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인 비아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트론은요. 지금 앞에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이렇게 거래가 실려, 그러니까 단타를 우리가 매매를 공략할 때에서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공략하면 종목이 잠을 잡니다.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공략하는 게 아니고 단타는 선수들은 항상
패턴을 보고 거래량을 보고 그 종목을 뽑아서 단타를 치는 거예요. 안 가면 손실이 나면 손절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단타니까. 장기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실이 나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수익이 나면 먹고 팔면 되는 거고 단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수 가격은 그래도 좀 싸게 공략을 해야 되니까 매수 가격은 지금 분차트로 봤을 때에서 지금 시장이 뭐 급등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더 싸게 공략을 하세요. 그래서 1,200원 정도, 1,200원 정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1,200원 정도 공략하시고 뭐 손절을 잡겠다면 뭐 빠른 손절은 10,000원이고 뭐 늦은 손절은 하면 9,500원 정도 되는데 거래가 한번 실린 상태에서 조정을 주고 이렇게 장대양봉의 조정 패턴으로 만들어져서 일단 10,000원을 지지하고 한 번 정도는 튀어오르면 3에서 5% 정도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 패턴주니까 거래 실림 매매 패턴주를 단타를 치겠다. 그러면 비아트론 정도는 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도 종목 비아트론 만나고 왔습니다. 장대양봉의 조정 패턴이다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도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는 빠른 손절은 10,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오늘 매수가는 1,2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문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건자재 관련주 어제 신의 한 수에서 NX 한번 언급했는데 13% 급등하네요. 그러면 한샘하고 LX 하우시스도 쫓아갈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신의 한 수를 봉송을 보다가 LG LX 하우시스 좋아 보이는데? 라고 공략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은 자, 로보스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이제 이것도 정부 정책 수혜주로 그 이슈가 되면서 어제 급등이 나왔던 건데 어제 거래가 한번 실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을 보니까 25,000원. 이전에서 사다가 물린 건지 아니면 어제 쫓아 들어간 건지는 이거는 좀 알고는 싶은데 지금 문자니까 알 수는 없고 24,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 번 더 튀어오르면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세요. 1차는 28,000원, 2차는 30,000원. 박스권 시장이니까 욕심내지 말고 올라올 때 잘 팔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제 그 정부 정책 수혜주로 그렇게 이슈가 돼서 움직인 거다 정도만 아시고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 자, 문자 종목으로 들어온 건데요. 자, 지금 게임주들도 일단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게임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다시 그 NFT에 대한 이슈가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많이 빠졌던 거에 따른 이제 자율 반등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게 다시 뭐 기존에 있었던 강세처럼 막 계속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여전히 박스권 시장이고 이 시장이 계속 뭐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올라간 것도 없지만 지수가 여기에서 2,750 그리고 2,800 이쪽 라인으로 오면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자리고 지금은 낙폭과대인 종목들은 가지고 있거나 버텨도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얘도 넷마블도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버텨야죠. 매수 가격은 104,000원이면은 바닥에서 잘 사셨네요. 일단 1차 저항 때는 왔는데 아직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115,000원에서 120,000원까지는 조금 더 갖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대성에너지. 자, 가스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제가 고가에 있을 때에서 쫓아 들어가게 되면 10에서 20% 깨지기가 쉽다. 그러니까 절대로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매수 가격 17,000원. 그거 봐요. 고점에서 물리니까 깨지기가 쉽죠. 지금 유가도 지금 다시 $100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이거. 지금 마이너스 지금 몇 프로인가 봤더니 이거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30%를 깨질 수 있는 방법은 고점에서 이슈가 된 종목들 쫓아가면 그렇게 깨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얘기하지만 뭔가 이슈가 되어서 급등이 나온다, 쫓아간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단기간에 1, 2주 만에 마이너스 30%를 얻어맞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이슈가 된다고 해서 많이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갔는지 한번 찍어봐요. 한번 바닥에서 단기간에 몇 프로 올라갔는지 찍어보고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지금 보면은 160%잖아요. 그러면 160% 올라갔으니까 반토막에서 60% 70%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 마인드면은 제가 볼 때는 때려 죽여도 손실 안 납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60% 70%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해갖고 60% 70% 떨어질 때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한 이쯤 정도 떨어지면 한 60% 이 정도 떨어지면 이거 깨지겠어요? 절대 안 깨지지. 물론 안 내려오면 못 사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게 되면은 이렇게 물리기가 쉽고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데 10,000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로 밀리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여기서 괜히 추가 매수했다가 10,000원까지 빠지면은 추가적으로 15%가 더 떨어지니까 10,000원 초반대까지 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반등 나오면 14,000원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17,000원으로 쉽게 이게 다시 올라온다라는 생각보다는 짧게 끊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이건 아직 올라갈 생각을 주질 않네요. 자, 차트를 보니까 일단 매수가격 6,600원에 비중 10%. 일단 저점 부분에서는 지지해 주는데 거래량이 없죠. 뭐 계속 갖고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쭉 횡보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움직인 게 이제 AVCNC 아니면 코리아나 한동안 안 움직였어요.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움직이고 여기 그다음에 이거는 계속 빠지다가 이제 반등 주는 경우고 뭐 코리아나 그러니까 화장품주들도 계속 떨어지다가 바닥에서 아직 뭐 상승은 아닌데 쭉 떨어지다가 반등을 주고 하는 거는 아직은 아직 화장품주들도 아직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원익홀딩스는 일단 보유는 되는데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실적이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못한 거는 없는데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IT 섹터들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이쪽 애들이 추가적으로 막 급락할 느낌보다는 버티면서 박스권으로 그렇다 급등의 느낌도 없습니다. 급등의 느낌도 없는데 추가적으로 급락할 느낌보다는 옆으로 일단은 횡보를 하다가 근데 또 빠지긴 할 것 같아요. 횡보를 하다가 좀 반등 줬다가 좀 다시 떨어지는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은 얘네들도 삼성전자 반등 주면 4,700원까지는 가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떨어지겠죠. 계속 박스권을 타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니까 IT 섹터들은 그러니까 짧게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아요. 만약에 이거 매수 가격을 4,500원 샀는데 4,700원까지 먹고 팔아도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먹고 팔 수 있죠. 그거는 보유가 양호한데 6,600원에 물려있는 부분들을 빠져나오기에는 한 1, 2년은 좀 더 참아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태경 케미컬. 자, 이것도 패턴주인데요. 장대양봉의 횡보 패턴. 일단은 패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매수 가격 15,100원에 비중 10%. 15,100원이면 올라갈 때 사신 느낌인데 느낌이 그렇죠? 고점에서 물리니까 사자마자 일주일 동안 지금 고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면 고생하는 거고 이전에 사다 물린 거면은 이 모양으로 일단 희망이 생긴 거니까 수익이 나면은 빠져나오세요.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다음 KC.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이쪽 애들이 지금 별로 좋지를 않는데 얘는 차트도 별로 좋지가 않네요. 더 떨어지게 생겼는데요. 매수 가격 3,750원에 비중 10%. 고가에 사니까 힘든 거죠. 이거 예전에 여기 실전 매매 정수에서 2020년도에 제가 실전 매매 정수 시즌 1을 이때 했을 거예요, 아마. 2020년도에 했는데 이때 드렸던 500원짜리 5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이 KC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서 쳐다도 안 보고 있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 있을 때 쳐다봤다가 4,000원 가니까 쳐다도 안 봐요. 바닥에서 700%, 800% 올라가 버리니까 주식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1,000원 내려가면 아이고 싸네 다시 한번 공략해볼까? 그러고 있는 종목인데 고점에 사니까 고생이 심하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고점으로 올라간 종목들 손절 안 할 생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힘든다는 거. 그래서 3,750원에서 공략해 있는 거 지금 올라올 거냐라는 물어본다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2,500원 손절, 그러니까 깨지나 안 깨지나 잘 체크를 해보시고 깨지면 손절을 못 하더라도 더 빠진다는 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한 2,000원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일단은 보고 있는 종목. 2,000원도 깨지면 그 다음에 1,500원 내려가니까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여기가 이제 주추세 자리에서 여기가 지금 깨질랑 말랑하는 자리인데 수급도 안 좋고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섹터들도 안 좋고 그래서 반등 주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만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53,200원의 비중 20%, 53,200원에 일단 여기 지지하고 게임주도의 흐름들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그러면 반등 나오면 58,000원이 저항이니까 요 부분에서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주시고 일단 수익으로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중간 시황을 갖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조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 종목 비아트로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대 양봉의 패턴이고요. 그리고 오늘 매수가는 1,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현재 매수가 들어왔네요. 0.99% 상승한 1,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손절은 또 10,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의 수급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 등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특히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0.52% 하락한 2,63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2% 하락하면서 87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으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대놓고 안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은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은 데에서도 그래도 일락의 희망이 있다면 급락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이 정도 안 좋으면 이미 벌써 지수는 2,600이 깨지고 2,400이 깨지고 2,000이 깨지고 1,800이 깨지고 1,500이 깨지고 전 종목들이 다 박살이 나면서 삼성전자도 3만 원으로 반토막이 나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 게 수급만 보면은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코스피가 이미 벌써 깨져야 될, 수급만 보면 벌써 깨져야 될 시장인데 이게 수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리고 전 세계의 악재란 악재는 지금 다 퍼붓고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악재들이 지금 다 쏟아지고 있어요. 과거에서는 하나만 가지고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로도 지수가 폭락을 했었던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금리 인상 하나로 몇 년을 울거먹었어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전쟁 이슈도 있죠. 원자재, 예전에 2008년도, 2007년도 시장이 상승장 오기 전에, 그러니까 상승장 이후에서도 급락 나올 때, 2008년도 급락 나올 때 유가 $100 넘어갔다고 급락 나왔거든요. 지금 그 이슈도 가지고 있죠. 유가 폭등에다가 거기다 원자재 가격 폭등에다가 그다음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악재는 지금 다 동원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악재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악재는 제가 볼 때는 헨리의 성이 지구를 강탈을 해갖고 지구가 반토막이 나는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핵전쟁? 근데 지금 핵전쟁 이슈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악재는 다 담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장이 안 빠지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는 종목들로 또 갑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최악의 구간에서 남들이 다 손절하고 도망갈 때. 근데 또 개인 투자자도 손절도 안 해요, 신기하게. 어쨌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거는 아니다. 최악의 악재들이 지금 다 쏟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호재를 한번 찾아봐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건설주 움직였죠. 거기다 조선주도 그 전에 움직였죠. 그러니까 IT 빼고 삼성전자 빼고는 다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적인 관점에서
낙폭과대에 따른 단타 대응을 들어가면 돼요. 어차피 이렇게 빠져 있는 거 시장 이상하게 안 빠지니까 손절보다는 손절할 거면 지금 빨리 손절을 하세요. 근데 손절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수가 2,600이 안 깨졌고 종목들이 나락으로 안 내려가고 있으니까 막 급락하고 막 밑으로 막 폭락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마이너스 20% 깨졌어요. 또 일어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또 20% 또 깨졌어요.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 70%예요. 막 60%예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종목들이 은근슬쩍 버티면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 건들지 않는 종목들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저쪽으로 움직이고 최근에 그 해저터널 관련주가 그렇고 저가 건설주들이 그렇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반등 지금 보면 수젠텍도 지금 6%나 올라가고 휴마시스도 4% 올라가고 SD 바이오센서도 4.9%.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은근슬쩍 올라가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거나 이제 버티질 못하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박스권장입니다. 무너지지는 않고 악재는 쏟아지고 있는데 종목들이 급락은 없고 버텨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조금만 호재가 나오면 그게 진짜 호재는 아니에요. 장기 투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잠깐만 이제 건드려주면 종목들 어떻게 돼요? 파바바바박 튀어오르면서 매매에 수익을 갖다 주고 또 팔면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히 매매 관점으로 알겠죠? 철저히 매매 관점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아직도 유효하다. 아직도 유효하다. 아직 손절 자리는 아닙니다. 손절하라 그러면 그때는 손절하세요. 시장 지금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손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손절 자리는 아니니까 희망을 갖고 매매 타이밍으로 삼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전화 상담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11,700원에 10%입니다. 11,700원에 10%시면은 그렇게 뭐 크게 물리진 않았네요, 이제. 네. 일단은 갖고 있으셔도 되고 뭐 추가 예. 매수도 조금은 되시는데 예. 벌써 빠진 지가 차트 보면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예. 반등 줄 때도 됐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시장이 이상하게 급락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최악의 악재는 다 붙어 있어요. 지금 호재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도 없고, 그렇죠? 예. 예. 뭐 다 안 좋아요.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인데 이상하게 시장이 안 빠지고 얘네들도 이미 벌써 다 두들겨 맞았으니까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12,000원, 잘 가면 14,000원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여기서 예. 떨어질 것 같은 가능성은 떨어지니까 뭐 추가 매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거래량이 없으니까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만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되셨죠? 예, 12,000원에서 12,000원 되면 전화 한번 드릴까요? 네, 12,000원 쪽에서 전화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삼성물산입니다. 어떤 거요? 삼성물산요. 삼성물산. 네네. 얘도 건설 섹터인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한 50% 되고요. 50%? 매수가는 13만 4,400원인데 13만 4천원요. 13만 4천 원. 네네. 뭐 궁금하신 거는 이제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느냐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문제고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조금 팔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아니요, 팔 필요는 없고요. 네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네. 차트를 보면 네. 얘가 지금 고점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있잖아요. 예. 만약에 시장이 무너진다. 근데 벌써 무너져야 될 시장이에요. 이미 벌써 무너지고 네. 벌써 지수 2,000 깨지고 1,500 깨지고 해야 될 시장인데 안 깨지는 게 지금 안 빠지겠다라는 걸로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지수가 1,500까지 깨진다. 그럼 뭐 삼성전자도 진짜 2만 원 내려가고 뭐 다른 애들 막 다 박살나고 다 떨어지는데 얘도 떨어지겠죠. 근데 다른 애들 50% 60% 떨어져도 얘는 30%도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좋아요, 얘가. 다른 애들 예. 60% 70% 빠져도 얘는 그거보다는 안 빠지고 절반밖에 안 빠집니다. 이유는 올라간 게 없어요. 지금 거의 뭐 코로나 예. 때 사태하고 비슷할 정도로 올라간 게 거의 오래됐습니다. 없고 예. 그렇죠? 올라간 게 거의 없고 그다음에 지금 주봉과 월봉 사이로 뭐 길게 봤을 때에서도 거의 저점 바닥에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여태까지 좀 해주는 모습들이 있었으니까
네.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체력적으로 잘 버틸 것 같고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근데 지금 급락이 안 나오니까 급락 걱정은 하지 마시고 네. 지금 건설주들이 최근에 강했단 말이죠. 네. 삼성물산도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지금 연기금들도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지면서 손절보다는 일단 수익 나올 때까지 일단 지금 손실 한 15% 정도 되시는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도 비중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손해가 있네요. 비중이 예. 많아도 이상한 예. 애들보다는 그리고 지금 건설 섹터들이 오랜만에 지금 기대감에 강세로 지금 돌아서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네. GS건설도 신고점으로 넘어갔거든요. 최근에. 아, 예, 예. 얘도 예. 고점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무조건 역사적인 신고점은 네네. 아니지만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의 고점을 여기를 돌파를 했으니까 네. 이런 애들이 계속 움직여주면 그 뒤에서는 이제 삼성물산이 따라가 줄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거는 수익이 날 때까지는 그냥 계속 냅두시는 게 맞아요. 네. 아셨죠? 그냥 계속 네. 갖고 가세요. 아이고,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밑에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장기로 보세요. 장기로. 네. 아셨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도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휴마시스요. 휴마시스.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000원에 20%요. 25,000원에 20%. 예, 예. 음, 너무 고가에 사는 것 같아요. 완전 고가는 아닌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은 네. 거래가 막 실리면서 급등을 해갖고 조정을 받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들 공략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빠졌죠, 고점에서. 그래서 단타로 많이 들어갔다가 여기에 저점이 깨지면서 한 차례 더 이제 빠져버리니까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이제 이거를 이제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실이 너무 크고 또 너무 안 움직이고 이러니까 이제 불안해가지고 아마 이제 던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을 텐데 예, 예. 세력들은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불안하고 손절하기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시세 부침을 한 다음에 떨어지고 나서 바로 움직이질 못하면 한 3개월 정도를 괴롭혀요. 3개월 정도를. 왜냐면 3개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괴롭히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욕들이 난무하죠. 게시판에 가면. 한 달 정도 지나면. 근데 2달 지나면 지쳐요, 사람들도. 석 달 지나면 이제 쳐다도 안 봅니다. 가든지 말든지 그다 올라오면 그냥 다 던져버리고 떨어져도 던져버리고 대부분이 3개월 못 버티는데 그래서 3개월 넘어가면 그때는 6개월 이제 1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거의 이제 지친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어쨌든 지금 떨어진 지 고가에서 떨어진 지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중간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게 강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이게 뭐 강하게 올라가서 35,000원을 기대하진 않죠. 예. 그렇죠. 매수가까지 넣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그 지금 뭐 네이버 게시판이나 아니면 팍스넷 게시판 가면은 이거 35,000원 간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0.1%도 안 될걸요? 아니, 그렇게 안 기대 안 해요. 기대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도 고생을 하니까. 예, 근데 예. 세력들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줬다가 조정받았다가 또 괴롭힌 다음에 또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25,000원을 갈 수는 있다는 얘기고 지금 당장은 오늘 보면은 진단키트 관련들이 그래도 수젠텍서부터 해서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1차 목표치는 2만 원. 근데 손절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일단 들어줬다가 빠졌다가 다시 움직이면 22,500원. 그리고 빠졌다가 다시 움직이면 25,000원을 갈 수 있다. 단번에는 못 간다. 갈수 있을까요? 갈 수는 있는데 아주 징글징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달, 2달, 석 달 걸리면서 가는 듯 빠지는 듯 가는 듯 여기도 보면은 9월 달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고생 또 한 달 했다가 또 반등 줘서 이제 수익으로 바뀌나 했더니 또 빠져가지고 고생 또 한 달 했다가 또 반등 주니까 이제 수익으로 여기 산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한 2달 정도 고생하다가 올라갔죠. 요거에 또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 들고 작년 있을까요? 작년 8월 달에 보면은 여기 25,000원 산 사람들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은 많이 급락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급락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한 5개월, 6개월 하고 나서 빠져나왔잖아요. 네. 이 과정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버티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네. 못 버티면은 중간에 손절을 빨리 했다가 다시 뭐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제약주들도 지금 정부에서 메가테크 5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앞으로 R&D 비용도 늘리고 지원도 하고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제약바이오도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제약주에 대한 이슈들 어느 정도는 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 제약바이오주들도 저는 한 내년 상반기나 올해 겨울에는, 그러니까 올 12월 달이나 내년 12월 달 중 둘 중에 하나에서는 제약주가 바닥을 칠 것 같거든요. 이건 제약주가 아니잖아요. 제약주가 진단키트. 아니어도 진단키트하고 제약주하고 예. 거기서 거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키트 아니, 그리고 또뭐 관련주들. 이 회사가 실적은 뭐 엄청 좋다 그래갖고 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료 장비자 말이에요, 얘네들이. 예. 의료 장비니까 지금 정부에서 밀겠다라는 게 이제 헬스케어. 예.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가 대부분이 제약 쪽도 포함이 되지만 이런 의료 장비가 이게 거의 이거라고 봐야죠, 뭐.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아마 이슈가 네. 뭐 올해 내년에서는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은 있어요. 여기 보면 면역 내년까지도 분석 시약 그 이슈가 될까요? 정부에서 밀겠다라 그러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정부에서 지금 기사를 찾아보세요. 메가 5대 테크 해가지고 뭐 바이오도 있고, 그러니까 바이오는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도 있고, 뭐 탄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원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도 포함이 되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갖고 가고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네. 갖고 가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불안하다. 네, 네. 전문가님 저는 이거 안 갈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이 되면 네. 지금 손절하고 빨리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다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다리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정부에서 어쨌든 이슈가 있고 이제 새 정부가 다시 들어섰잖아요. 그럼 그 기대감에 네. 제약 바이오주들도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네. 버티시라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그 하여튼 매수가까지는 오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네. 보면은 7월 달에서도 차트 보면은 여기에서 올라오는데 1, 2, 3, 4, 5, 6, 7, 8개월 걸렸잖아요. 네. 그 과정이 되풀이 될 거니까 8개월 동안 버티세요. 그럼 이게 하나 나올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세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척 했다가 떨어졌다. 올라가는 척 했다 떨어졌다. 올라가는 척 했다 떨어진 다음에 맞아. 올라가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버티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수익은 못 볼까요? 뭐라고요? 수익을 못 보겠냐고요? 네. 일단 25,000원 왔을 때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전화 한번 더 드려요? 그렇죠. 그때 전화 주셔야죠.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VTGMP고요. 어떤 거요? VTGMP요. 아, VTGMT. 예. MP.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네, 되시나요? 8,880원에 50%예요. 비중이 많으시네. 8,880. 네. 이거 2차 전지 이슈 때문에 사신 거죠?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2차 전지 관련주들 막 이슈가 있을 때 네. 이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섹터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다 지금 약해요. 물론 오늘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반등 주는 애들도 있기는 한데 2차 전지가 약한 이유는 일단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거고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좋다 그러니까 그냥 다 떼거지로 다 들고 있어요, 다. 대한민국에서 2차 전지 물린 사람들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작년하고 재작년에서는 제약주 물린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고 왜냐면 가장 이슈가 핫했던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거기다 미끼를 많이 걸어놓고 이게 이슈가 있고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 많이들 물려 있을 텐데 VTGMP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쪽 애들이 약한 거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악재를 터트려 가지고 이제 주가를 뺍니다. 지금의 악재는 일단은 경기 침체. 그러면 기업들이 일단은 안 좋아요. 실적들이 안 좋아집니다. 벌써부터 지금 실적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원자재 가격 폭등 이게 아직 그게 이슈가 포함이 덜 됐거든요. 전쟁 이슈도 덜 됐고 그럼 다음 분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도 아마 실적들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 또 떨어질 건데 2차 전지가 이제 원자재 가격 이거 폭등으로 해가고 또 그것도 악재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반등을 줄 때 빨리 잘 던져야 되는데 일단 8,000원만 와도 참 이거 던지기 참 좋을 텐데 8,000원 정도만 와도 손절할 수 있겠죠? 8,000원이 언제쯤 와요? 근데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8,000원만 와도 그냥 손절을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8,000원이 와야 되는데 올라갈 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원자재가 폭등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안 좋다는 얘기만 나오고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반등 정도 나오면 한 7,200원에서 7,500원 정도 잘 나와요. 8,200원이요? 7,200원에서 7,500원. 그러니까 그 정도만 나와도 지금 박스권에서는 한번 비중을 너무 많으니까 절반 정도는 손절할 필요는 있어요.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어디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반등하게 되면 지금 박스권장이니까 지수가 지금 약해서 그렇지 지수가 이쪽으로만 올라가도 2,750만 올라가도 요것도 올라갈 거예요. 한 7,200원에 7,500원 정도.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요점만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는 된다? 안 된다.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 가지고 있다가 지수가 올라올 때 7,200원, 7,500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를 손절을 일단 해주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자, 지수가 뭐 그렇게 강하질 않아요. 지금 보니까 다시 또 밀려갖고 다시 음봉으로 전환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섹터별로 단타를 쳐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아직 지수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손절보다는 버티되 이슈가 되는 종목들로 쫓아가지만 말고 조정시 매수를 해서 올라오면 파는 그런 매매적인 접근만 유효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고요. 또 신의 한 수에서 또 이따가 또 말씀 또 드릴 테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신의 한 수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점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경유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종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경유TV, 서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